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이 참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그게 뭐냐면, 일단 부정선거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를 부정해요. 그런데 또 후보로는 나오겠대. 그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서로를 헐뜯어요. 한 사람은 홍준표는 김문수를 탈레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 편들끼리,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끼리 할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이제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칭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예요. 그러면 그 성향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홍카콜라라고 하는 벼로가 있듯이, 좀 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지만 후보들끼리는 서로 예의와 격식을 기본적으로는 차리고,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은 이래서 잘못됐다. 그리고 나의 정책은 이런 것이다. 어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선거를 치러야지, 시민들도 거기에 맞게 정치 의식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토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 이런 과정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얘기의 요는 뭐냐?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극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어 그 자기 성향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민주적 대원칙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성재준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저는 그 방향성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뭐 이렇게 그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이 사람은 반대를 해요. 근데 감동란이라는 사람은 그걸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검은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여자는 진짜 감옥 가야 돼요. 어. 복지 정책 재난지원금을 어디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며, 그리고 찾아가지 않는 돈이며, 이런 걸로 그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감동란이라는 사람은 진짜 감옥 가야 되고, 물론 성재준도 감옥 가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25만 원이라고, 아니 뭐 100명 또 뭐 100만 원 이렇게 예를 들던데, 100명한테 100만 원을 만 원씩 나눠주는 게 맞냐? 아니면 100명한테 그 위에 상위 12%는 주지 말고 밑에 있는 부터 이렇게 주는 건 어떠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선택적 복지를 했을 경우에 드는 부대 비용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그리고 또 선택적 보편적 복지를 했을 경우에 과연 상위 10%라고 칩시다. 상위 10%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재난지원금을 찾아가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을 할 거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거냐,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보편적 복지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성재주라는 IQ가 98밖에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IQ가 98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예 못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할 때, 그래 복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이야기를 하자 했을 때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도 우리가 좀 선택적 복지니 그 보편적 복지니, 이런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무작정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밑에, 위에 이런 식으로 뭐 밑에 사람이 밑에가 어디 있어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있죠. 그럼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밑에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저급하게 말이야. 이 자식 얘는 진짜 빨리 이게 수익 창출 정지시키고 그것만 하더라도 얘는 아마 방송 문 닫을 겁니다. 채널 2개 운영하면서 뉴스 뭐 제주 뉴스 야 이거 참 꼴값도 그런 꼴값 아유 참나. 어쨌든 IQ가 98밖에 안 되니까 두 자릿수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아는데 그것을 보면서 앞 광고 좀 하고요. 고맙습니다. 땡큐. 그것을 보면서 그 돈을 벌게 해주는 구독자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만 착착 해주니까 좋아라 할 수는 있어요. 예. 나도 그럴까?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복지는 넓힐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근데 그 복지를 넓히는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세 비율을 점점점 높여 가야 돼요. 물론 그게 이제 기업인들이나 뭐 사회적 저항들 때문에. 근데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그 뭐냐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한테 1,500만 원을 걷자. 그러니까 뭐 50% 세율을 이제 그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50%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면은 희한하게도 서민들이 반대를 해요. 예?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는 반대일세. 나는 반대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지? 이거 진짜 이게 세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직접세 비율을 높인다고 했을 때 어느 선 그러니까 3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10%,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5%,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 3000만 원 버는 사람은 50%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매기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 직접세 비율을 높이자고 하면은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이게 뭐지? 참 진짜 아무튼 어이없는 어떤 그런 계산법들이 그런 계산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게 하는 이런 놈들을 잡디를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가짜 뉴스 좀 그만하자 이놈들아. 어휴 진짜. 안녕.